자, 제일약품 기준입니다. 아마 11월 9일 기준에서의 제일약품 야간에 교육을 해드린 내용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약품의 기준에 기준 거래량 550만 주 이렇게 잡아놨는데, 일단은 어제 기준에 550만 주 기준점 잡아놓은 거래량이 700만 주가 넘게 터졌어요. 700만 주가 넘게 터져주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보합으로 출발해서 14%까지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면 이제 어제 윗꼬리에서 전량 차익 실현이죠, 사실상. 어제 들어가고 전량 차익 실현인데, 뭐 가지고 왔다. 오늘까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재편입 기준이 될 텐데,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에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고 재편입이다 했을 때 시간이 뭐 뒷부분에 2시 넘어서서 움직임 나올 때 재편입이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편입의 기준 자체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뭐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 뭐 일요일날 일요일이 아니라 월요일날 기준에 지난주 금요일날 교육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550만 주 기준의 거래량과 양봉이 나오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장초 기준에 우리는 우리대로 이제 다른 종목을 들여다본 거고, 어제 기준에서 이제 HMM을 가지고 수익이 잘 난 거고, 그리고 제일약품대로 이제 11월 9일 개장초 기준에 변동성이 나오고,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뭐 매매를 들어가신 분들은 충분하게 뭐 수익 기준 잡으실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추세 매매 기준을 설정하셨던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을 제외하고 어제까지의 흐름을 놓고 보셨을 때에 거래량 터지고 이제 흐름이기 때문에 글쎄요, 추세 매매 그대로 뭐 가지고 가실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기준에서 꼬리. 다만 이제 주봉이나 월봉 기준에서는 오늘의 한진 칼 놓고 보면서 주봉에서 윗꼬리 부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다.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제일약품이라는 의약품 쪽의 변동성을 선호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들여다보고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위치는 될 수 있었겠죠. 어찌됐건 주봉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15,000원 그리고 65,000원 만약 기준 잡으면 11만원 정도 되나요? 15,000원 기준에 65,000원 그러면은 5만원 빼주면 11만원 11만원대의 목표주가 설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주봉상에 실질적으로는 11만원의 목표주가를 설정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요 기준점에 일단 1차적으로 캡처를 하나 떠놓고요. 기존에 이제 그 주봉상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11만원까지 아마 확대해드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오늘처럼 이제 화이자 영향으로 갭 상승이 20%대까지 나오는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조금 이따 같이 들여다 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중간 라인에 의미 있는 저점, 그 자리를 1차적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로 진행을 해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오늘 들여다 보시는 관점의 기준이 된다면 사실상 오늘 기준에서 11월 10일 지금 몇 시에 10시 14분 주봉 오늘 기준에서 이제 그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더 늘려놨겠죠.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목표주가를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 범위 37,000원 그리고 얼마 여기가 63,000원이니까 26,000원 기준 잡고 26,000원이면은 대략 9만원 정도. 주봉상의 목표주가가 아마 9만원 정도 설정을 해드렸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시면 제가 한번 그거를 가지고 와볼게요. 제일약품의 주봉상의 목표 주가를 얼마큼 설정을 해놨는지 가지고 와서 보겠습니다. 제일약품 7만원 돌파인 바 64,500원 지지 확인. 그 다음에 거래 목표 기준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보시죠. 뭐 이때 기준에 제일 모직 가격대를 설정을 안 해놨나요? 이게 며칠이냐면 6일일 것 같아요. 6일 6일 기준. 그렇게 해서 요 날짜가 이제 하루씩 잘못 나와져 있는데 6일 2시
27분에 올려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일약품의 경우에 기준점을 쭉 설정을 했을 텐데, 요때 당시에 아마 주봉이나 이런 기준을 좀 설정을 해놨을 것 같아요. 제일약품 기준에서. 이게 이제 분봉의 기준일 것 같고, 5분봉, 그리고 꼬리 달고 밀려 내려오고, 주봉 기준에 목표 주가를 어디서 설정을 했을까요? 요 정도인가요? 요 정도면 이건 1분봉이고. 하여간 요 녹화 방송도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서 한번 또 볼게요. 왜냐면 가격대 라인을 저도 이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지금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종목을 지금 현재 쥐고 있는 거는 이제 은수빠님, 제일 약품 전략 좀 잡아주세요 하셨는데, 일단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교육용으로 들여다보고 또 가지고 계신 분 전략 잡아드리면서, 들여다보면서 이제 뭐, 하나하나 또 기준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시죠. 제일 약품에 잘라놓은, 파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6일 날짜의 동영상 제목도 들여다보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뭐 차분차분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 보죠. 바탕화면에서 6일자의 단기 포트폴리오 전략,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보통 이제 다 모아놔요. 이걸 다 모아놔야 나중에도 이제 저도 뭐 글쓰기도 편하고, 전부 뭐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전략기준, 센코, 그리고 아마 여기 제일약품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일약품이 3개인가 영상을 갖고 있는데, 상한가 피플바이오 6일 날짜에도 없네요. 잠시만요. 어찌됐건 그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고요. 또 채팅방에서도 한번 찾아서 보고요. 결론적으로 주봉 기준에 11월 6일 기준에 분봉 다 분봉인 것 같은데, 11월 6일 기준에 이것도 5분봉 그죠? 이것도 5분봉. 5분봉에 이제 단기적인 관점만 좀 빠르게 잡아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도 5분봉, 이것도 5분봉. 29일 날. 그럼 아마도 이때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그렇게 크게 잡아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도 분봉. 그러니까 결론은 분봉의 기준에서만 아마 들여다봤던 것 같고, 10월 28일 기준에 PPT 화면 놓고 보면은 이때도 어떻게 될까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우리가 주봉 기준에 이제 이렇게 있네요. 주봉 기준에 7만 원은 넘길 수 있겠다. 거래량 거래대금이 터져 있으니 7만 원은 넘길 수 있겠다. 7만 1,700원 이상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겠다의 기준. 아마 저 기준을 좀 설정해 드렸을 것 같고요. 일단 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설정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일약품을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어차피 갭상승에 우리는 1조 이상짜리 종목 10% 이상 못 따라붙는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은수빠님께서 따라붙은 거다. 그렇게 해서 10만 3천 원 기준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 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제 원칙의 기준처럼 여기서 뭐 상한가를 가서 다음날 또 움직임이 추가 급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붙지 않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일 약품의 이제 매집 계산기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번에 우리가 들여다볼 때가 뭐 예를 들어서 71,700원 넘길 수 있는 기준이다 해서 6만 원대에 들여다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주력으로 가져간 것도 아니죠. 단기 종목으로 들여다봤다라고 했을 때 고가가 10만 6천 원을 찍고 가지고 오셨다는 기준에서 고가를 10만 6천 원을 찍고 이렇게 조정폭이 나와주게 되면은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돼요. 최대폭의 마지노선 범위를 5%로 오늘 등락 범위까지 해서 뭐 5%로 그렇게 되면 얼마예요? 10만 원을 이탈하면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10만 3천 원의 편입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셨다 할지라도 3% 등락 범위는 손절 범위로 좀 설정을 하시는 게 맞죠.
손절 범위로 설정을 하시는 게,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전략은 뭐 명확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10월 말 또 11월 초순에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들어가서 비중이 일부 설정돼 있는 상황이 오늘의 현재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차익 실현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오늘 기준에 들어가서 10만 3천 원이 설정이 된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손절의 기준이 되는 거죠. 10만 원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 편입단가 대비해서 3%의 기준도 되고, 또 저거의 기준도 되겠네요. 그 고점 대비해서 눌렸을 때 흐름 기준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11월 6일 날 2시 넘어서의 그 전략 기준에 혹시 그 매매 사인이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있나,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11월 6일 2시 이후에 제일모직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때는 제일모직을 전략을 어떻게 잡아드렸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로 찾아볼게요. 아예 제일모직. 제일모직이 아니라 제일약품. 정신이 없어요. 저도 지금 오늘 변동성이 좀 있는 상태라. 11월 3일 전략 부분이 40% 폭등 71,700원, 일단 29일 날 71,700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드렸네요. 그죠? 29일 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맨 바닥에서부터 보시면 29일 날 71,700원이 오픈되어 있는 영상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럼 11월 6일 날은 아마 우리들끼리 자체적인 그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우리들끼리 가지고 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저기 좀 링크는 있는데, 오케이. 결론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제일약품의 경우 제차 10만 원이 이탈되면은 시초가에서도 밀리는 거고, 그리고 고점에서도 3%의 그 5%의 조정이 되고, 만약 편입이시면 편입 단가에 3% 순절 범위도 되는 거고, 10만 원 선을 좀 마지노선으로, 명목 가격이니까 그걸 마지노선으로 비중을 줄이는 쪽의 전략을 잡아드립니다. 나는 가지고 가고 싶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월봉의 기준에서는, 주봉하고 월봉의 기준에서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꼬리를 빼고 전략을 잡으셔도 되고, 꼬리를 넣고 잡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대략적으로 11만 원, 뭐 10만 원, 11만 원 선, 꼬리 빼면은 뭐 10만 원 선, 또 꼬리 넣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11만 원 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봉 주봉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11만 원, 일봉 주봉이 아니라 주봉 월봉 일봉 기준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 월봉의 개별된 목표 주가는 11만 원 선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봉 기준에서의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서는 일단은 버겁다. 자, 이거는 뭐 성향에 맡겨야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뭐 상한가 갈지 어떻게 할래요 제가.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맨님께서 녹십자 랩셀은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 녹십자 랩셀, 그러니까 맨님은 어디서 많이 이런 걸 갖고 오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다른 방에서 종목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어찌됐건 녹십자 랩셀의 경우에도 거래량, 거래대금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의 거래량,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뭐 충분히 1,000억을 넘길 것 같아요. 1,000억을 넘길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앞전에 이러한 변동성까지는 일단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요 고점을 넘기려면 좀 더 거래가 실려주는 게 맞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뭐 변동성만 확대돼 있고, 그리고 질문 주셨을 때가 10시 18분이란 말이죠. 10시 18분 기준에 이미 이제 미끄러져 내려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 6%라면은, 우리 기준이라면은 마지노선이 3%, 5%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잖아요. 일단은 차익 실현 범위. 녹십자 랩셀의 경우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잡아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져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뭐 따라붙는 범위를 시가총액 1조 미만이라 15%까지도 설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기준이라면 정리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옐림님께서 이제 동국 SNC 말씀하셨는데 짧게만 볼게요. 그러면 이게 너무 길면 한꺼번에 안 올라가요. 동국 SNC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쪽도 신재생 쪽의 흐름으로 또 놓고 보는 건가요? 뭐죠? 이쪽 먼저 번에 9월 달에 움직였던 이 흐름이 결론적으로 다른 걸 다 떠나서 시장에서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서양식 패턴 분석 뭐라 했어요? 지극히 주관적이다라고 그랬죠? 그리는 그림을 설정을 할 때. 근데 이게 정상적인 대형주의 기준의 정상적인 거래량 속에서의 흐름이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량의 비이성적인 거래량의 흐름이잖아요. 비이성적인 거래량의.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래량 자체가 이때 형성되어 있는 5천만 주 이런 거래량 자체가 상장 주식 수를 넘어서는 거래량들이 터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거래량이 없어졌어요. 우리 매번 교육 받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 거래량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최소 횡보 내지는 하락이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없으면 들어가 있던 물량들이 못 견디죠. 개인들이 단타 성향에 특히 이런 종목은 다 단타 성향으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죽으면 다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변동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적으로 잘라낸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 들여다볼 수 있다. 그래서 동국 SNC도 잘라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다. 그러니까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쪽의 흐름이 좀 난감한 거죠. 이제 뭐가 난감하냐면 대표님 이거 편입해서 스윙으로 좀 봐도 될까요? 하고 개장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량이 없더라도 요 5일선, 20일선을 타고 들어간 다음에 거래가 빵 터져서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변동성이 형성되면은 조금 중기적으로 놓고 보신다면 들어갈 수는 있다. 다만 변동성 매매 기준에 앞전 흐름을 놓고 본다면 거래량이 수반돼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계산대로라면 10시 넘을 때 기준이면 70만 주 정도가 실릴 수가 있죠. 어떻게 됐을 때? 고점을 계속 넘길 때.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변동성이 나와서 오늘 당장에 차익 실현할 수 있을지.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실려서 점진적인 추세의 범위가 단기적으로 좀 뽑혀져 나올지. 그게 이제 HMM이나 하나솔루션인데 그 기준에 예를 들면은 누적 수급이 있어서 따라 붙었다 혹은 이슈가 있어서 따라 붙었다 이 종목은 움직일 거야라고 내가 확신이 있어서 따라 붙었다라고 한다면은 저점에서 편입이 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누적 수급은 없더라도 이슈가 있어. 이건 어차피 건드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만약에 한다면. 근데 그게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 부분을 좀 배제시킨다. 근데 결론적으로 SNC, 동국 SNC 같은 경우는 거래량 거래대금 일단은 없죠. 5MA, 20MA를 논하기에는 소형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SDI는 우리가 이제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화학 전부 이제 시장에서는 2차 전지로 보고 있단 말이죠. 어제 기준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셨을 때 일단은 가지고 가시죠라고 했는데 일단 주봉 기준에서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그럼 이렇게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추세 매매뿐이 안 돼요. 추세 매매 기준에 10만 원이니까 60만 원을 목표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건 지극히 기술적으로 본단 말이죠. 지극히 기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10만 원을 들어 올리면 20% 정도 올려 놓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40조를 넘겨요. 40조를 넘길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 그 IT 종목 중에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을 준 거예요. 올해. 그 흐름이 2차 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SDI의 예전부터 얘는 2차 전지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해서 흐름이 IT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하고 똑같이 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2016년 4분기 이후에 수급 들어오고 이게 12% 정도 됩니다. 12%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횡보 그리고 이제 한 단계 고점 넘기는 흐름. 여기까지는 요 흐름에서는 오히려 누가 올라가요? 삼성전기가 더 강합니다. LG전자가 이 17년도 하반기를 넘겨받았고 그러고 나서 삼성전기가 여기서는 좀 더 강하고
삼성전기가 이제 11만 원에서부터 17만 원까지 당겨놓은 흐름이 되는 거죠. 그때는 삼성전기가 대장이고 얘는 이제 뒷부분의 흐름인데 그 이후의 흐름에서 올해입니다, 정확히. 올해 기준에 손바뀜의 흐름 속에서 2차 전지가 다시 부각이 된 거죠. 2017년도에도 사실상은 뭐 LG화학부터 해서 2차 전지 뭐 날라다녔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게 오버슈팅이 지금 이번 자락인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사실은 버거운 상황이고, 추세 범위에서는 뭐 갭에 대한 그 흐름, 거래대금 터트리고 갭에 대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목표 주가는 60만 원까지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차익 실현 욕구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어느 기준으로 일봉상에 뭐 윗꼬리가 달렸다, 그럼 차익 실현. 음봉으로 미끄러졌다, 그럼 차익 실현.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서 대처하겠다, 나 5일선 보겠다, 그거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 예. 그렇게 해서 뭐 주봉 목표 주가 기준 설정 잡고 대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종목군들은 일단 대부분 다 답변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게요.